네, 좀 늦었죠?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야,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이, 이게 내비게이션 만드는 종목인데, 회사인데요. 야, 그동안 진짜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제가 이 종목을, 진짜, 여기서부터 계속 봤었어요. 여기서부터. 보다가, 밀리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 이후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나? 최근 올라가는 게요. 무언가 실적이, 올해 실적이 나오나 봐요. 이게 보니까. 그 자동차 업황의 내비게이션, 이 회사가, 이걸 보면 우리가 같이 이걸 보면은 사업 보고서를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전보다 뭐 볼 건 없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본 거라.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이런 거를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솔루션이죠.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 블랙박스.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파인 드라이브 게 좋아요. 제가 여기 내비게이션을 그 스파크에 장착해가지고 타고 있는 그 스파크에 장착해서 지금 4년 이상 넘게 쓰고 있는데 너무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무선 업데이트까지 해가지고 아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좋잖아요. 네, 그 개념이에요. 이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추가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데서 가봐야 일단 30만 원에서 30에서 35에 한번 부딪힐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클 거예요. 언제든지 17만 원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위로는 35만 원. 야, 이 에이스테크도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기지국 5G잖아요. 이게 5G 기지국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이 50%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5위 수준이거든요. 안테나 분야에서는 국내 1위고요.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거. 네, 그나저나 오늘도 네, 오늘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아유, 또 목이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요. 시젠도 야, 그러니까 주식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차트를 보면 그러죠. 차트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겸손히 차트 보고 차트를 보지 말고 주식을 해야 된다. 2017년도에 시즌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N점 딱 밀어버리면요. 여기서 못 사요. 여기서 이제 못 산다니까 진짜 사람들이 못 사고 올림과 동시에 또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겸손히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에어컨을 좀 많이 쐈나?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겸손은 이제 이런 데서 사거나 이런 데서 사거든요. 그냥 이런 데서 치고 갈 때 그냥 사버립니다. 근데 사는데 올라갈 때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안 파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데 뚫지 못하고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밀어버려요. 쫙 밀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드리거든요. 이런 데서 더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는 뭐 베팅이다. 그때 사람들이 못 사고 못 들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렇게 가버려요.
물론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시즌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이 겸손이 여기서 추천도 하고 여기서도 추천하고 여기서도 추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3만원에 추천을 하나 2만원에 추천을 하나 어차피 30만원 갈 거라면은,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예요. 회사 어차피 그 가치는 높으니까 우리가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20만원에 사나 아니 2만원에 사나 30만원에 사나 어차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차피. 네, 그겁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무리를 했더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무리했더니. 여러분들 카카오 다 들고 있죠? 자, 네이버 카카오 들고 있다. 1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야, 32만 8천원. 야, 32만 8천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파산이 되었을 거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런 코로나 폭락을 이용해서요 삶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시대가 항상 이렇게 물갈이가 돼요. 바뀝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론 카카오도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은 역배열에서 차트 보면은 이제 역배열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 꺾일 때 한번 들어가면은 좋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꺾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은 15만원 이후 15만원대에서 아마 15만원, 17만원 이런 데서 많이 사셨을 건데, 제가 이거 VIP 추천주는 VIP 드릴 때는 제가 여기서 드렸거든요. 85,000원 이런 데서 85,000, 10만원 이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다 사라 그래서 다 사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다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회사들도 단기간에 뻗어 가버려요. 네,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스카이님이 그 문자 주셨던데 그 종목들이요 다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다 VIP 추천 주던데. 근데 그게 언제 사신 거예요? 그거? 가격대를 보니까 거의 뭐 오늘이나 뭐 어제 오늘 사신 것 같던데. 가격 보니까 오늘 어제 가격이 높아. 종목은 근데 잘 골랐어요. 어차피 올라가긴 가는데. VIP 들어오시기 전에 사신 거죠. 조모 송택은 잘하시더라고. 마트님 오늘 사진 잘 봤습니다. 마트님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지금 더 올라갔는데요. 와, 막 지금 우리 회원분들 수익이 엄청납니다. 예, 보세요. 여기 이런 거. 수익이 엄청나요. 네, 이거는 뭐 괜찮아. 이런 거는. 네, 이렇게. 와, 아, VIP 본,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막, 남들 30% 40% 수익 나오고 있는데, 그거 잡아버리면 나중에 좀 수익률이 떨어질 텐데. 왜, 상관없습니다, 하늘님. 그거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거 보고. 다, 우리 지금 VIP 종목들이요. 지금 기본적으로 3, 40%는 다 올라가 있어요, 다. 3, 40%나, 뭐 100%, 200% 올라가 있습니다. 네, 내가 오늘 문자 준 것도 그 코스닥님 코스닥님이 그러시더라고. 코스닥님 괜찮아 이런 거 얘기해도 아니 그런 거 사면 안 돼. 신규 회원들은 내가 왜 그런 문자를 보내냐면 단 한 주도 팔지 말 것. 기존 회원들이 팔아버려. 막 올라가 버리면 막 지금 막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2배 3배 올라가고 있는데 팔아버린다고. 진짜야 이거는.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렇죠 유빈님. 회원들이 한 주 두 주 팔아버려.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막 다 팔아버리고 딴 거 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이거. 손이 근질거리던데요. 그렇죠. 그런다니까. 이제 1년 되시고 이제 6개월 하고 1년 하고 나랑 같이 1년 하고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물론 돈 많이 벌었지. 1년, 2년 하신 분들. 그 여러분들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 걸음마예요. 걸음마. 왜 뛸라 그래? 우사인 볼트처럼.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그치 오늘 신규 추천주 나갔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놓고 실전에서는 기다리는 게 힘들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자, 카카오 매도하고 싶죠. 솔직히. 이제 모르겠지. 카카오가 이거 진짜 뭐 50만 원 가나? 막 100만 원 가나? 모르잖아. 이거 이제 32만 원에서 언제든지 또 막 뭐 이상한 거 막 나오면 예를 들어 뭐 김범수 의장이 뭐 선매매 알선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CEO의 어떤 악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터지면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나올 거야 방송에서. 아 저 새끼 카카오로 겁나게 우려먹더니 꼴 좋다 이제 그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메디토스처럼. 여러분들 메디토스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계속 존버예요? 만약에 카카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미칠걸? 겸손히 카카오 어떻게 해요? 매주 금요일날 종목상담 시간에 카카오 올라온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 위치가 예를 들어 여기야. 이제 이렇게 떨어져. 그 여기서 종목상담이 오겠지 이런 데서 카카오 다시 30만 원 가나요? 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올라올 땐 또 조용해. 또 이렇게 쫙 떨어져.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카카오 이제 끝난 건가요? 주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수익을 잘 내서 카카오라도 사놔가지고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자 나는 네이버
샀다 1번, 카카오 샀다 2번, 둘 다 샀다 1번,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안 사신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얼마나 샀는지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올 사람들은 좀 왔으니까 1, 2, 1, 2, 1, 2, 2. 마트님 카카오만 샀어요? 네이버 안 사셨구나. 결과론적으로는 뭐 카카오가 조금 더 올라가서 좋긴 한데 원래 라이벌 회사도 사긴 사야 돼. 보호기님 1, 2, 비상님 1, 2, 루따뚜님 2번, 박토리님 1번, 금요일님 2번, 신토미님 1, 2, 파리님 2. 야, 씨, 멋지네 다들. 여기서 네이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없으면 진짜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들고 있지 않으면 엄청난 소외를 받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걸 이제 방지하시는 분들은, VIP 회원분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없더라도 오늘 종목들이 급등 나왔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상한가 치려고 그러고 뭐 장중 15% 전후는 막 팡팡팡 치잖아요. 갑자기 점심 먹고 호가창 켰는데 종목 쫙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장이에요. 코스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0.2% 하락으로 끝났는데 2158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의 힘으로 그냥 가요. 내일이 무슨 옵션 만기를 그런 거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하면서 가치 투자자가 옵션 만기일요? 옵션 만기일? 그거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어요. 옵션 만기일. 마켓 타이밍인데 그게. 오늘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 나왔습니다. 종목들 자체가. 뭐 카카오도 급등 나왔지만 카카오가 5%면은 급등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보면은 물론 5% 떨어지면 급락입니까? 그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완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각도가 점점 가팔라요. 이건 마치 뭐 테마주 마냥 이런 식으로. 이건 테마주도 아닌데 확실히 주도주가 맞습니다. 확실히 네이버 카카오는 확실한 주도주예요. 내가 우리 VIP 회원들에게 10만원에 85,000원에 추천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오늘 사신 분들은 혹시 오늘 샀다거나 하셨으면 수익률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일찍 사는 사람이 최고야.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물론 결과적으로 이게 하루 먼저 사가지고 쫙 올라갔지만 하루 먼저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야 돼요. 그게 바로 언제 살까 언제 살까.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살까. 지금 주식 사야 될 땐가 팔아야 될 땐가. 그게 바로 마켓 타이밍이다. 주식은 언제든지 코스피가 2000이든 1000이든 3000이든 사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시골 갔다가 밥 먹고 오니까 많이 올랐던데요. 오늘 마트님 계좌 또 올라갔을걸? 어제보다? 물망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100개 감사합니다.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코리아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리님, 파리님, 그니까 파리님이 내 방송을 처음 볼 때 KJ 하룻강아지님 별풍선 94개 하루님, 감사합니다. 뭐야 있었어? 하루님, 아이고 조용하시길래 하루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뭐 하루님
네, 열혈 들어오시겠네요, 하루님. 하루님 열혈 들어올 것 같아. 추세가 그래요. 여기 2등하고 3등하고 갈아치워야 돼. 여기 2, 3등이 잠수거든. 2, 3등이 갈아치워야 되거든. 아, 일하느라 정신 없습니까? 다 하루님도 그렇고 여기 뭐 열심히 안 사시는 분 있겠습니까, 세상에. 겸손도 열심히 하고 하루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날이 와요. 근데 하루님 오늘 하루님 정신없구나. 오늘 하루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괜찮았을걸. 오늘 그 움직임들이 좋거든. 지금 막 팡팡팡팡 올라오는 그런 지금 낌새가 막 팡팡 치는 낌새예요. 그 어깨 1위 그쪽도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종목 상담 제가 금요일날 할게요. 원칙대로. 롯데 정밀화학은 들고 계세요. 이거는 이거 뭐 안 팔 거잖아. 이거 안 팔 거니까 들고 계시고, 그 본다면 오늘 SM 한류 SM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JYP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일단 3대장이 움직이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엔터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당연히 엔터주가 움직이니까 중국 소비자 관련 CJ ENM이 이렇게 가고요. 그런 거예요. 계속 사이클이 돌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계속 발빠르게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계속 바뀌어요. 발빠르게 계속 이게 바뀌는데 과연 개인들이 이걸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종목을 사놨다면 그냥 쫙 기다리는 거예요. 게임주도 웹전 보세요. 웹전 계속 가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화학주들이 롯데 전밀화학이나 뭐 그런 게 올라간 거, SK 케미칼이라든지 올라간 걸 보면은 워렌 버핏의 영향이 커요. 이게 에너지 관련된 그 에너지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11조 8천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주들 자체가 강세가 좀 보인 겁니다. 차트가 예를 들어 인터로즈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트가 이렇게 옆별로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안 살라 그래요. 파링님도 세월 빠르잖아요. 파링님 금방 시간 지나가요. 파링님이 제 방송을 볼 때 대학생이셨잖아요, 처음에. 근데 벌써 직장 다녀요. 이제 해가지고 나이도 이제 차가지고 지금 주식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은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은퇴하는 그날 그 통계청에서 또는 연기금에서 그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기분이 그저 그렇다고? 야, 좀 마인드가 좋네. 그 퇴직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월급이 이제 정점이 보통 한 300만원 받는다고 치면 이 300만원이 정점을 칠 때 보통 평균적으로 500만원을 받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월급 받으신 분들이 통상
보통 300, 200에서 한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여기서 이제 자기 몸값을 어느 정도 좀 올리면 좀 많이 올리면 500 이상이 찍혀요. 나이가 이제 40대 차고 뭐 45세 뭐 거의 그 정도에 500을 찍는데 뭐 못 찍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당연히 절반 이상이죠. 이게 은퇴를 하면 은퇴 이후에 은퇴 후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98%가 금융 문맹이고요. 은퇴 후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그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여러분들의 그 가치, 노동력도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럼 월급을 얼마 받을까요? 150 받는 거예요. 150 이하.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60대. 그러면 지금 시청자들이 나는 주식을 20년에서 30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뭐 5년도 짧지만 10년, 20년, 30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10년, 20년, 30년이. 근데 내가 그거를 그럼 지금 20, 30대 분들은 20년요? 30년요? 10년요? 이렇게 해버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기도 전에 그냥.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른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은 빨라요. 여기 혹시 60대 계세요? (60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물론 다른 분들 50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60대 분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난 내가 60살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희 어머니가 60대인데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날 줄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는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파링님 잘 들어. 여기 사회초년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한 50, 30% 조금 넘어간 38% 정도가 그만두거든요. 대기업 들어가더라도. 사회초년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가지고 어렵게 어떤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젠 그걸로 자기가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소비? 차를 사려고 해요. 차를. 나 이 정도면 나 이 정도 차 살 자격 있지. 보상 차원에서 차를 사려고 합니다. 본인이 헬 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가장 안전한 나라이자 가장 역동적인 나라고요. 가장 혁신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성장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유태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연구해요. 왜? 자기들보다 똑똑하니까. 견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들 연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약 2% 정도도 안 되는 그 유태인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잖아요. 뭐 마크 주커버그,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아마존이라든지 다 유태인들이 다 CEO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여기까지 왔는데 초년생들이 자동차를 산다거나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 키우신 분들 나는 사교육을 아예 안 보내야 된다고 하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부자 되길 원합니까? 둘다요? 둘 다는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알아야 되는데 학자를 만들려고 해요. 국영수 과학을 자꾸 와, 나 영어 어린이집 영어 학원 한 달 15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 150만 원. 진짜 멍청한 거죠. 그게 놀랍게도
부모가 금융 문맹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면 가난은 되물림 돼요. 자식한테 그대로 이전됩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서울대 나오면 부자 돼요? 연세대학교 나오면 됩니까? 고려대는요? 어디 성균관대는요?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부자 돼요? 거기 나오면? 진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마트님 사업하시니까 마트님이 학력이 나는 몰라.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알 필요도 없어. 그거는 마트님도 말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가 뭐 고졸이든 중졸이든 서울대 출신이든 그건 중요하잖아. 사업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사업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하면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마트님 뭐 어떤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위험하다, 망할 것 같다. 그건 마치 집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다, 그거거든. 나는 오늘만 산다. 욜로. 그게 다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20, 30대에 돈 없는 것은 쪽팔린 걸로 끝나요. 근데 60대에 돈이 없잖아요.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돈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죠.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내가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는 내 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 나를 위해서 5년 뒤, 10년 뒤, 더 나아가서 30년 뒤 나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해가지고 저축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뒤따라 갈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후에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60대에 은퇴를 한다. 자, 은퇴 뒤에 얼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얼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지인들한테. 뭐 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말을 못해요. 지금과 같은 라이프 삶을 살려면, 유지하려면 노후에 60대 은퇴를 할 텐데 60대부터는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라이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한 번씩 하고 옷도 한 번씩 사고 핸드폰비 내고 관리비 내고 뭐 헬스비 내고 뭐 레슨비 내고 뭐 이런 거 하면 차 유지비 하고. 그렇죠. 씀씀이가 갖고 있는 비례하는데 측정 불가다. 여러분들 말 못하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최소 10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권장사항은 30억 있어야 됩니다. 30억.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여러분들 30억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쓰려면. 남들처럼 좀 여행 좀 가고 차도 이렇게 좀 몰고 다니고 국산차로 이렇게 몰고 뭐 그랜저 소나타 그랜저 몰고 다니고 진짜 30억 있어야 된다니까? 한 끼 식사에 10,000원이에요. 그거 30년 한 끼 식사에 10,000원인데 이걸 3끼 기준으로 하루에 30,000원씩 이거 30년 계산하면 3억 나옵니다. 부부 합산 6억이에요. 감당되십니까? 먹는 거에만. 그것도 30년 뒤에 하루 이제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뒤에 하루에 한 끼 식사에 10,000원짜리 얼마나 있을까요? 벌써부터 서울은 한 끼 식사 10,000원짜리 찾기 힘듭니다. 뭐 서울 쪽에서도 외곽 아니면 한 끼 10,000원요? 힘들어요. 식당 가가지고. 점심 특선 요즘 뭐 15,000원, 18,000원 그러지 않습니까? 20,000원 하고요. 15,000원 전후해요. 점심 특선이 1인당. 근데 하루 한 끼 식사에 10,000원. 이걸 3끼를 먹었을 때요. 저는 2끼 먹는데요. 저는 한 끼 먹는데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그럴까요? 화폐가 지금 계속 떨어져요. 자, 지금의 1억과 20년 전의 1억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20년 전에 1억 모으려면 거의 한 20년을 일을 해야 될 정도로 20년을 모아야지 1억을 모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1억을 모으려면 한 7년이면 됩니다. 5년에 여러분들 의지 차인데 5년에서 7년이면 돼요. 1억 모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결과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은 뭐 금수저겠지. 저 사람은 원래 뭐 집에 좀 돈이 많겠지. 저는 이제 흙수저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속도는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막 이렇게 빠르면 좋지 않고 서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물가가 안 오르는 거. 그건 성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 일본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사교육 끊고요, 자동차 팔고요, 과소비 줄이고요, 과소비를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껴서 저축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월급을 내 몸값을 올리기가 힘들다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별 방도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담쟁이님 안녕하십니까? 담쟁이님 닉네임 앞에 겸손한으로 바뀌었네요. 아, 네. 좋습니다. 담쟁이님. 우리 시청자들은 그걸 지금 하고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도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원씩은 주식 사시죠? 했을 때 못 사신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와, 한 달에 100만원. 아니, 직장을 잠깐 쉬시는 분들은 못 사지, 당연히. 이제 다시 이제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다시 한다거나, 이러신 분은 잠깐 몇 달 쉴 수 있지.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다 성인인데 한 달에 100만원을 못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문제가 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본인이 알아요. 술, 담배를 한다거나, 뭐 쓸데가 없이 커피를 마신다거나, 핸드폰을 좀 약간 요금제 높은 거 쓴다거나. 저는 핸드폰 요금이 한 3만원대 써요. 저는 참고로. 근데 막 10만원 8만원 10만원을 이렇게 쓴다거나, 그게 1년으로 계산하면은 쌓여요. 그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쌓입니다.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금방 나가요. 돈은 나도 모르게. 그만큼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원은 해야죠. 여러분들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만 원을 받든 180만 원을 받든 300을 받든요. 100만 원은 해야 된다고요. 저는 예전에 80% 이상 저금했어요. 그러니까 저축했다고요. 주식을 사 모았다고요. 저는 180만 원, 160만 원 월급 받잖아요. 180만 원 월급 받고 200만 원 받을 때 저라면 제가 만약에 180만 원을 받는다. 저는 일단 100 때립니다. 100만 원 이상 무조건. 한 150만 원 저는 주식을 살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그냥.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는 하늘에 10억이 딱 뚝 떨어져가지고 10억치를 카카오 지르는 거, 그게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다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절약하고 내가 술 담배 확 끊고 거기에 뭐 과소 빗줄이고 명품 뭐 욜로 뭐 맛집 탐방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 SNS질 이런 거. 파링님 별풍선 94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파링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아유, 주식 장난이야 파링님. 네 감사합니다 파링님. 우리 파링님도 열심히 하고 계셔. 투자금 늘어날 거야 파링님. 많이 늘어났을 거야. 이런 게 크다는 거예요. 아니 100만원치는 사야죠. 100만원치는 한 달에 100만원씩 20년간 주식을 사 모아야지 여러분들 노후 준비 된다니까요. 근데 100만원도 안 사고 지금 주가가 아직도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올라갈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아직도 이렇게 수두룩해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100만원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내 스스로가 헬 조선을 만든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네, 추천 네,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망 섹터는 경선이 항상 얘기하지. 한류, 중국 소비재,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재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류, 여행, 뭐 화장품, 뭐 이쪽 섹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게임,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저는 이쪽 섹터가 항상 언제나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안에서 2차전지, 2차전지 또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VIP 회원들에게 종목을 드리는 거 다 이쪽 섹터예요. 대부분 80% 이상이 다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어떻게 한 달에 100만원을 주식을 못 사지? 이건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흑수저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게임방 알바를 하고 뭐 어디 알바를 띱니다. 노가다를 뛰든지 일용직을 하든지. 그럼 자기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3년을 모으고 5년을 모으고 7년을 모으고 10년을 주식을 사 모아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모든 시청자들이 대한민국에 살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진짜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얼만큼? 2, 30억은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됐다? 이해됐다!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나이 물망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 물망초님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쓰는 냉장고 봤죠? 저 대우 냉장고 써요. 여러분들 대우 냉장고 에너지 효율 등급 5등급입니다. 저 대우 냉장고 쓰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얼마 주고 샀더라? 58만원인가?
이제 살 때가 되긴 했어. 근데 요즘 냉장고 왜 이렇게 비싸? 살 때가 되긴 했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야, 이거 사진 보니까 와, 제대로인데 이거? 와, 씨, 이거 야, 이거 제대로인데요? 요거? 마트님 사진인데 이거. 당장은 전기차 시대가 오겠지만 뉴스에서는 수소차에 대해 많이 나오네요. 형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메리트 있어요, 수소차.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를 보면 솔직히 수소차 하면 일단 현대차가 시작이잖아요. 현대차가 그 수소차에 선점을 했습니다. 네,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현대차를 필두로 이제 수소차, 여러분들이 수소차 하면은 현대차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차를 살 생각도 없고 이런 거 보는 거지. ENF 테크놀로지 이런 거 지금 가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결론은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풍국주점 이쪽 섹터 굉장히 지금 뭐 초강세입니다. 여기도 일진다이아 이쪽 섹터 좋아요. 풍국주정은 수소차의 핵심이고, 그 다음 우리 산업도 있고, 우리 산업 아직 못 올라갔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못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유니크 이런 거, 뭐 평화전공 이쪽도 뭐 그럴 수 있고, 대우 부품도 수소차 그걸로 좀 들어가죠. 그냥 성창 오토텍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장은 풍국주정인데 풍국주정과 뭐 이쪽 ENF 테크놀로지 일진다이아 좋습니다. 신고가라서. 이게 선점을 하기가 힘들면 못 사요. 이거는 사실 이거 사는 거 물론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부담스럽지. 주식을 얼른 일찍 사야 돼요. 그니까 공매도가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매도. 근데 공매도도 이제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좀 약간 좀 깊게 하락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근데 결국 다시 또 사요. 쇼커버링이 또 사서 갚아야 되니까 결국 쇼커버링이 오면서 올라가요. 또 그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공매도도 싫은 거야. 공매도 때려버린 거 오히려 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 때려버렸어. 세력들이, 주포들이 때려버리는데, 그러면 종목들이 막 10%, 20%, 30% 이상, 뭐 50% 이상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괴로운 거야. 그게 괴로운 거지. 주식을 단기적으로만 보니까 오히려 더 사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10,000원에 주고 산 종목이 5,000원까지 이렇게 밀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힘들어해. 거의 더 사버리면 되거든. 근데 나 이거 1년 동안 모으겠다, 2년 동안 모으겠다, 3년 동안 나 이 종목만 계속 사면 되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급한 거야. 심리적으로. 야, 언제 2022년 오지? 야, 언제 2025년 오지? 언제 2030년이야? 그런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가자는 거죠.
경선님 나중에 2023년에 주식 양도세 적용되는데 같은 양도세 내는 조건이라면 슈퍼케미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에 따른 한국 주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그냥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봐요. 양도세는 이 양도세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매긴다는 것은 그래 나 좋다 이거야. 그거 해도 된다 그거야. 근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거래세 폐지시키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적대적 M&A와 어떤 이런 게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지금 막 대주주들이나 어떤 CEO들은 현금 막 쌓아놓고 안 풀잖아요. 주주들에게 이거를 배당을 주든지 뭔가 신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자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금이 공격 들어가고 연기금은 무엇이에요? 국민들의 대표 공단이잖아요. 대표 주자잖아요. 연기금이.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기업, 즉 우리 거잖아요. 국민들 건데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 그것부터 잡아야지. 우리나라 왜 남한테 투자를 해? 우리나라에게 먼저 기업에다 투자해가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가면 새로운 나도 창업해야 되겠다. 나도 창업할래. 그런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300조 이상의 그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중에서 주식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예요. 선진국 그것부터 하자는 거지. 그것부터 하고 양도세를 20%를 때리든 25%를 때리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 공제를 해줘야 되고 차등으로. 이번에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 발표 보셨어요? 야 나는 여기 집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1년 안에 집을 만약에 판다 그러면 내가 집을 샀는데 1년 안에 판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양도세에서 80% 매긴답니다. 80%. 이거 진짜 야씨 너 하지마 그거거든.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저는 어느 한쪽도 아닙니다. 정치 성향 자체가요. 내가 집을 2채 가지고 있어. 근데 위에서 너 집 2채 중에 1채 팔아. 내가 집을 3채 가질 수 있잖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연봉 끌어올리고 강연 다니면서 그 강연비로 다 집을 샀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이 주식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라고 해요. 국민들은 그거에 환호합니다. 야 저 새끼 나쁜 짓 그래 해가지고 미리 정보 얻어가지고 저거 샀다. 반포 자이를 팔지 않고 청주 거를 먼저 파니까 겁나 몰매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시청자들 부자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은 부자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부자 될 거잖아요. 맞죠? 이게 말이 돼요? 아파트 2채 있는 사람한테 1채 팔아. 규제 걸면 걸수록 집값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가만히 가거든. 규제를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서울은 인서울이 안 돼. 일반 서민들 어떻게 인서울이 돼? 서울의 집값 기본 10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게 다 연계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주식을 사자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걔네들이 그럼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게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월급의 10% 그냥 주식에 때려 박는 거야. 그걸 나라에서 그거를 해야 돼. 미국의 4017K처럼. 아니면 퇴직연금 300조를 주식시장에 투입을 시키든지. 그게 가장 먼저지.
근데 그걸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양도세 먼저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은 욕하지. 부동산은 막혀. 그나마 대출 이 30대들이 진짜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풀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보유세 때린다 그러지. 두 채 있는 사람들 거기 또 때린다 그러지.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 자본들이 다 해외로 다 가는 거지. 어차피 20% 양도세 낼 것 같으면 그냥 미국 주식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지.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너 두 채 중에 한 채 팔아. 두 채 다 팔아 그래. 지금 두 채 다 팔라 그러잖아. 청주에도 집이 있고 반포자이에도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어떤 거 먼저 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출퇴근해야 되는데 청주에서 출퇴근해요? 당연히 청주 거 먼저 매도하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나중에 포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간다니까 이게. 2천만 원 비과세가 들어가죠. 주식도. 그럼 나는 뭐 1년에 2천만 원 주식 벌지도 못하는데 뭐 나는 뭐 해당 안 돼. 이런 분들은 거지 마인드거든. 어차피 여러분들 2천만 원 수익이 나. 1년에. 그럼 여러분들 1년에 1억을 벌었어. 마트님 기준으로 1년에 1억을 벌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거기 2천만 원 비과세 공제하면 8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 20% 때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물론 2023년도에 시행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그게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잖아. 아직 한 2년 반 정도 남았어요. 주식 엄청 지금 사놔야 돼. 2023년 그 정책 시행되기 전에 주식 사놓은 것들은 괜찮아.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 엄청나게 사야 돼. 그리고 종목도 잘 골라가지고 들고 가야 된다고. 2023년도에 양도세 만약에 20% 때렸어. 시행이 됐어요. 그때 주식 이제 막 끌어모으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 양도세 내요. 결국은. 양도세 크게 내기 전에 벌 수 있는 거 지금 다 벌어놔야 돼. 나는 국회의원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팔라 그래. 청문회에서.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팔래. 그래서 손실중이야. 그것도 마이너스 40% 손실중인데. 야, 너 손절해 이 새끼야. 그거야. 너 손절 안 할 거면 너 이거 직장에서 일 못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따라간다면서. 어. 그런다니까요. 인간이 알고리즘이 딱 그걸로 돼 있어. 여러분들이 왜 부자가 되기 힘들냐면, 야, 이게, 그러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와 대화가 안 통하는 게 그거거든. 여러분들 광망리도 저렇게 했잖아. 창조를 파는 게 왜 당연한 결과.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 그치? 1주택자 뭐 해가지고 자기는 규제 받고 자기는 세금 내겠다는 거야. 보유세, 양도세.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1주택자 해야 된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굉장히 세게 때리겠다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나는 그걸 내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 여기는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뇌 구조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자, 그런 뇌를 타고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게 자라면서 내가 어떤 금융 교육을 받고 어떤 자본의 영향을 받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이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뇌를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공지능. 이게 활성화되고
계속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소수만 그렇게 나와요. 왜? 사회에서는 국영수 과학을 배우라고 하죠. 대학교 가라 그러죠. 학교 가라 그러죠. 월급 받으라 그러죠. 네 사업 하지 마라 그러죠. 이런 말 못하는 암묵적인 교육 시스템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100억이 있는 사람과 자산이 5억이 있는 사람과 대화가 통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산이 300억인 사람과 자산이 3억인 사람과 대화가 통할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 자산이 10억과 부자가 될 사람과의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이 없는 거고 부자가 여러분들을 안 불러내는 거야.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 1000명 중에 1명이 부자고 10,000명 중에 1~2명이 부자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없거나 부자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불러내지 않지. 야, 점심 한번 먹자. 저녁 한번 먹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여러분들 리그로 되는 거야.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부자가 아닌 사람들, 부자가 될 사람들의 그룹을 모이면 굉장한 그 그룹은 다 부자가 되는 건데 그 중에 부자가 없어. 여러분들 10명의 모임이 있어요. 10명의 그 모임이 있는데 10명 중에 부자가 1명도 없어. 그 모임 나와야 돼.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와야지. 그래 내가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지. 사장도 아닌 놈이 사장의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해? 회사 직원이 사장의 대표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경선이 제가 이 회사 직원인데 우리 회사 주가 이거 못 올라가요. 당신이 뭘 하냐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게요. 아무리 맨날 얘기해봐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개는 숙이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물어봐. 당신 부자야?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또 거기서 헛소리 하는 거지. 이게 팩트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런 썩어 빠진 마인드를 빨리 바꿔야 돼. 내가 이게 정치 성향도 야당 여당 난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뭐 예전에 뭐 새누리당이든 난 다 깠어.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하고 야 이번에 문재인 해가지고 문재인은 역대 최고의 대통령 남을 것이다. 남북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어찌 됐든 간에 성과가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고 야 공화당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하고 만날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2015년도에 얘기했거든요. 방송에서 2015년도에 VIP 방송에서 여러분 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나 아니면 오바마가 김정은을 꼭 만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공화당 출신이 원래 공화당 출신이 역발상으로 만날 수도 있다. 내가 그 얘기했거든. 그렇게 되면 주가 겁나게 튄다. 내가 그랬는데 남북 교역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 2015년도 막 16년도 초반에 막 떼돈 벌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발상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야 야 지금 넷슨 GT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야 내 집값이 제가 만약에 우리 집이 30억이에요. 만약에 제가 부산 집이 30억이라고 칩시다. 제 아파트 두 채가 30억이라고 쳐요. 나는 이게 3억으로 꼬꾸라져더라도 나는 타격 아무것도 안 받아.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로.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은 5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여기서 규제해가지고 보유세 뭐 종합세 뭐 이런 거 다 내면 5억이 이게 한 4억만 떨어지잖아요. 5억짜리가 4억만 떨어지더라고. 이거 타격 엄청나게 받아요.
나는 내 아파트가 개폭락 나오더라도 난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결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부자가 못 됐는지. 대한민국에서 40살이면 이미 부자가 돼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40살이면 부자 되는 거 충분해. 충분해요. 40살. 근데 많은 사람이 40살이 아니라 60대에도 부자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러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는 노후를 대비해서 일하는 거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어떤 거를 사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지금은 어찌 보면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의 노예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돈의 노예는요, 안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되었을지언정, 거기서 빨리 탈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탈출을 할 거고. 근데 60대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요. 30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와 60대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60대는 생존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모르고 영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생존의 위협은 받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글씨 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영어, ABC 이 정도만 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위협은 받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특히 나이가 60대에 돈이 없잖아요. 생존의 위협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청년 자살률이 어디예요? 세계 1위가 일본이죠. 그 다음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국가가, 똑똑한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이제 지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생의 그 지혜. 이런 사람들이 70대, 80대 됐을 때 자살로 끝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아끼고 20,000원 아끼고 30,000원 아끼고 50,000원 아끼고 10,000원 아껴서 주식을 어떤 여러분들이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한 주라도 사야 됩니다. 카카오 주식 있죠? 이거 벌써 한 주에 30만원이 넘어갔어요. 이거 N면 분할 안 하잖아요? 이거 서민들 사기 이제 힘들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 주에 250만원, 280만원 할 때 200만원이 넘어갈 때 서민들 100만원만 되더라도 서민들이 못 샀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못 사니까 또 200만원 가고 300만원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50대 1로 N면 분할을 한 거고, 카카오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금 10,000원 있습니다. 5만원 있어요. 10만원 있어도 카카오 이제 한 주도 못 삽니다. 이게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이게 자본주의라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럼 내가 카카오를 한 주라도 살려면 얼만큼 모아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쌀 때 가장 먼저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그들만을 리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 각종 모임 다 제가 없앴어요. 전 뭐 그런 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동창회 뭐 그런 데 저 안 나가요. 뭐 한다고 나갑니까? 뭐 감성팔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뭐 즐기고 뭐 옛날 얘기하고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겁니다. 부자들과 모임을 하잖아요. 부자들끼리 모이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들이 50억을 벌었어요. 30억을 벌었습니다. 자, 부자들 모임 들어가고 싶죠? 뭐 50억이라든지 100억이라든지. 그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다 끌어모아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주식 100%예요. 루따드님. 지금은 100%입니다. 주식. 그거예요. 그 모임에 들어가야지. 왜 여기 여러분들 그 모임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모임 있잖아. 본인이 알아. 근데 그거에 그냥 재밌는데 집에 오면 피곤해. 그런 모임은 빨리 접어야 돼. 그리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들만의 리그. 여러분들의 리그를 있다면 벗어나세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 끼리끼리 노는 게 부자가 될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좋아요. 근데 그런 모임이 아니고 술 먹고 뭐 운동 모임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올 때만 막걸리 먹고 그런 모임은 그냥 집어치우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알았다. 1번. 지금 제가 다 얘기하는 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이 겸손이 얘기하는 게요.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주식 사고 쓰잘데기 없는 모임 나가지 말고 비교당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가치관이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남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무시해요. 너는 그래서 부자가 됐냐? 여러분들이 이를 갈고 있는 거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마부 위치, 마부 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당연히 부자가 안 됐지. 하지만 여러분들 부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부자가 될 사람들인데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빡치는 거야.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꾸 가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긍정적이지가 않아. 그렇잖아. 전 국민이 노후 준비가 되거든. 미국을 보면은 그게 다 정해졌어요. 미국을 보면. 미국은 노후 준비 다 돼버렸잖아. 대부분. 401k로. 그냥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그래.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그러잖아요. 통장 잔고가 빵원이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저는 만나요. 제 곁에 둬요. 마음이 부자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제 곁에 둡니다. 이번 달 매출이 1000만원이 나왔고 다음 달 매출이 뭐 2천만원 예상되고, 근데 그동안에 내가 한 달 매출이 1억이 나왔는데 이번 달 매출이 10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 완전 박살났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긍정적이야. 뭐 잘 되겠지. 뭐 계속 하면은 뭐가 문제냐고. 저는 그런 사람을 둬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전 그런 사람은 곁에 안 둡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제가 사람 골라서 만나요. 여러분들도 사람 골라서 만나죠. 근데 살다 보면은 골라서 못 만납니다. 직장생활 하면 부장이든 차장이든 뭐 이런 뭐 사장이든 뭐 회식하면 나가야 되고 뭐 하면 또 해야 되고 뭐 까라면 까야 되고 그럽니다. 그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얼른 빨리.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서 모아야 된다.
처음 교차는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막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필요도 없고 덧찐 개찐입니다. 보면은 5년만 주식을 좀 모으면 한 달에 100만원씩 5년 하면은 6천만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원씩 여러분들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거를 5년 동안 하면 6천만원이거든요. 6천이에요. 이 6천만원에서 주식을 사서 모으게 된다면 이게 8천으로도 되고 또 1억 2천으로 되고 그 다음에 2억이 되고 2억에서 이제 포텐 터지면 6억이 되고 6억에서 포텐이 터지면 한 18억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산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 첫 5년에서 한 7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견뎌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한 종목에 500만원치 샀는데 예를 들어 어제도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카카오를 여기서 500만원치를 샀어요. 자 올라가는 거 기분 좋아요?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진짜 기분 좋아?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인생 역전 이거 되겠냐고요?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쫙 떨어질 때 예를 들어 떨어질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여기 계속 이렇게 사다가 계속 이렇게 사잖아.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샀어. 5년 동안 샀는데 평균 단가가 딱 이렇게 맞춰지네.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 한 11만원으로 맞춰지네요. 평균 단가 5년 동안 사 모았어요. 뭐 몰빵은 아니지만 500만원이 아니라 한 3천만원어치 샀습니다. 3천만원어치 사가지고 자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야지 생활이 풀리잖아. 그래도 근데 사람들은 뭐 1000만원어치 샀는데 주가 50%막 떨어지면은 미칠라 그러는 거야. 3000만원어치 샀는데 주가 50% 떨어지면 미칠라 그러는 거야. 내가 3000만원어치를 샀으면 3000만원어치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6000만원어치 샀으면 6000만원어치 더 사면 되잖아요. 뭐 5년 더 해서 5년 난 5년이 싫다 그러면 4년이나 3년이나 그걸 어떻게 내가 줄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있어요.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이 부족할 것 같다 110만원 올리고 120만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월급의 80, 90%는 다 집어넣었어요. 주식으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사업을 하든 월급을 받았든 통상 한 80% 이상은 무조건 주식으로 다 들어갔어요. 원룸 살고 반지하 살고 오타방 살고 그런 데서 차도 없이 차도 막 마티즈 끌고 다니고 올류 마티즈 06년식 그런 거 끌고 다니거든. 아직도 06년식 마티즈 있는 사람 있어. 그 약간 연두색 같은 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부자가 되는 법, 뭐 카카오는 신고가 나왔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카카오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식은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빠져버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식을 산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또는 20, 20, 20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산 투자해 가지고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좀 깊게 떨어진 종목들은 좀 더 사도 되죠. 어차피 사봐야 뭐 2, 3천만 원 내외 아니겠습니까? 한 종목당. 올라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올라가는 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자본가들, 그들의 리그, 진짜 부자들이
딱 샀는데 사자마자 올라가는 것을 부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서민들이나 중상층들이 한 종목에 뭐 1,000만원치 샀다, 2,000만원치 샀다, 3,000만원치 샀는데 막 30% 올라가더라,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수익이 났다, 그거는 절대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안 파는 게 기술이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거다. 제가 그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려고 했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뭐 하려면 이건 안 된대, 이건 안 된대, 이것도 안 된대.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자, 500만원입니다. 아니면 주식을 시작하려는 그런 주린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원리를 깨우치면 돼요. 자본주의 그 원리를요. 어떤 원리? 주식은 계속 사는 거구나. 언제 팔아야 될까? 내가 노후가 됐을 때 파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주식을 10년, 20년, 30년을 장기 투자를 할 건데 10,000원 주고 산 게 7,000원, 6,000원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오히려 더 사는 거지. 내가 10,000원 주고 산 것을 7,000원 떨어졌어요. 더 사고, 6,000원 떨어지네, 더 사고, 코로나 터졌어. 4,000원, 3,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그럼 그걸 못 사는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또 폭락 왔으면 좋겠다. 폭락 와도 이번 폭락 때 못 산 사람들은요, 다음 폭락이 오더라도 100% 못 삽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하지만 겸손방송을 듣고 이런 금융교육을 받았다면 이 폭락 때 못 샀어도 다음 폭락 때는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폭락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와도 못 사요. 뭘 사겠다고 그럽니까? 못 삽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여기서 사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여기서 사겠다 그래요. 이거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못 빠져가지고. VIP 문의 들어올 때도 어떤 한 분이 그러셨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모 대학 교수가 김모무씨 교수가요, 2차 폭락 온대. 그래서 못 사고 있는 거야. 여기서 못 사고 있는 거야. 2차 폭락 온다고. 다 날라가 버리지. 종목들 막 2배 올라가고, 시젠 6배 올라가고, 막 7배 올라가고, 5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지금 막 난리인데, 난리잖아. 겸손은 그러잖아. 저는 그래요. 여기서든 여기든 주식은 계속 사는 거다.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주식은 타이밍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타이밍을 재고 있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출 수 없는 거라니까요.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주무십니까? 그럼 아직도 수많은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주식 방송에서 맞출 수 있다고 봐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예측을 해요.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방향세, 올해 하반기가 어쩌고 7, 8월 달 뭐 급락 온다. 7월 달 급락 온다. 자, 지금 오늘 7월 8일이거든요. 자, 급락이 어떤 급락을 얘기하는 거야? 1800 떨어지는 게 급락이야, 1500 떨어지는 게 급락이야. 도대체 뭐야? 본인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딱 짚어주라고. 1000이든 1200이든 900이든 짚어주라고. 어떤 소숨도 찝어. 근데 틀려. 미친놈이지.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될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중에 부자가 없는 겁니다. 경제학자들 반대로 하면 떼돈 벌어요. 경제학과 그 교수들 말하는 거 반대로 하잖아요. 떼돈 법니다. 떼돈. 그러니까 돈 버는 머리는 따로 있다는 거야. IQ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 되는 게 무엇이 중요할까? 아까 얘기를 했었죠.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결국 부자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공부를 그냥 잘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남들과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100명 있으면 거기서 1등을 하려고 해요. 우리 애는 1등 할 애가 아닌데 1등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애가 미치는 거죠. 그래 놓고 사교육으로 겁나게 써요. 학원비로 1억, 2억, 3억치 씁니다.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 애가 자라서 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취직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한 달 월급 얼마? 300. 300만 원을 그동안 애한테 한 3억을 썼으면 3억을 썼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요. 그 애한테 투자가 되었다면, 주식을 사줬다면 그 애가 25살, 30살이 됐을 때는 엄청난 시드머니가 생긴 거죠. 엄청난 그런 돈이 생긴 거잖아요. 학원 보낼 걸로, 세교육 시킬 걸로 주식을 사주고 그랬다면 그 애가 25살, 30살이 됐을 때 엄청나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식을 사줬어요. 학원 안 보내고 학교에서 뭐 꼴등하고 뭐 그냥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금융교육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 25살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업 들어가겠죠. 군대 갔다 왔어요. 뭐 대학 뭐하러 들어갑니까? 바로 사업 들어가는 거지. 그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부모님이, 아빠가 주식을 사줬어. 계속. 그리고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막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경제 교육을 받아. 같이 공부하고 복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장사도 해보고 미국의 마켓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마켓을 열잖아요. 그렇게 뭐 물품도 팔아보고 돈을 또 벌어보는 그 맛도 느끼고 그걸 계속 공부를 하는데 20년 이상 동안 금융교육을 받은 자녀가 과연 25살, 30살에 개판 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시장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은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함부로 팔아서도 안 돼요. 계속 끌고 가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 이번 달도 주식을 사는 전략이에요. 물론 다음 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변동성에. 뭐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15% 떨어지고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라. 변동성에. 주식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주당 가격이 변동된 거지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기다리면 회사의 가치와 주가의 그 가격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회사의 가치가 높다면 주가가 아래에 있어도 결국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VIP 방송이 있으니까요. 우리 VIP 회원들 저녁 8시 30분까지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VIP 그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할 겁니다. 공개 방송 하고 공개 방송 끝나면은 또 이제 그날 했었던 VIP 녹화 방송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네, 자신 있게 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 내가 부자 되는 생각. 부자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고요. 항상 똑같은 얘기하고 그렇죠.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얘기만 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맞춰야 되는데 또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돼요.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알고는 있는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장기 투자라는 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그게 아니에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하는 게 그게 장기 투자지. 한 달, 두 달, 6달, 1년 그건 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